저희가 이제 뭐 하는 게 그야말로 아주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스펙트럼을 아주 얇게 하는 건데, 일종의 이제 그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테마들, 그리고 어떤 그 우리가 통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는 차원에서 폭넓게 한번 스펙트럼을 잡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에 대해서만 우리 10번을 수업할 수가 있을 정도겠죠. 그죠? 욕망에 대해서만. 욕망에 대해서 10번을 수업하면 제가 정말 잘할 자신이 있는데, 이거를 30분 동안 해야 되니까 참 저도 난감합니다. 예. 근데, 욕구하고 욕망이 다르죠. 그죠? 욕구하고 욕망이 어떻게 다를까요? 욕구와 욕망.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몸의 욕구, 마음의 욕망이라고. 욕구는 몸에서 일어나는 게 욕구고, 욕망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그럼 두 개 차이가 뭐냐? 몸에서 일어나고 마음에 일어나는 차이인데,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욕구는 만족이 된다. 욕망은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몸은 소박하거든요. 그리고 몸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죠. 몸이라는 거. 물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욕구는 만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을 벗어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은 만족이 안 되죠. 욕망이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욕망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어떤 숙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욕망이 없는 삶이 도대체 가능하나? 제가 수련을 하고 술도 끊고 여자도 끊고 모든 걸 다 끊고 수도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러죠. 여러분들은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살아왔던 삶을 아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그렇게 30년 동안 마시던 술도 안 마시고. 그런데 그 일묵 스님이 하는 법문을 듣다 보니까 아주 정말 적당한 그 설명이 나오고, 그게 정말 저의 상태와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욕망을 추구해가지고 얻는 그 즐거움, 쾌락은 느낌이다 이거죠. 느낌. 스스로 성찰해보면 욕망을 추구해서 넣는 것은 다 느낌으로 얻는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이런 거지. 느낌은 항상 변한다 이거지. 느낌이 지속되지 않는 거죠. 지속되는 느낌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뭐 밥을 먹든 술을 마시든 뭐 섹스를 하든 물질을 가진다 하더라도 항상 느낌으로 그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적인 행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욕망을 벗어나게 돼서 욕망을 벗어나서 느끼는 그 행복은 상태의 행복이다 이거죠. 느낌의 행복이 아니고 느낌을 넘어서는 상태의 행복이다. 그 상태의 행복은 지속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지속 가능하다. 근데 그게 그런 어떤 그런 상태를 경험을 해본 사람은 느낌의 행복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느낌의 행복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시의 경지를 살짝 느낄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욕망은 추구해서 그 느낌을 얻는 것보다 그 욕망을 벗어났을 때 얻는 그 만족감, 그 상태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 그런 게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다락 수련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충기장신명이라고 하잖아요. 정충이 되면 불사색, 기장이 되면 불사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욕망의 안정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욕망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 느낌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또 행복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뭐 처음 들어가는 이야기에서 한 거고 서양 철학에서 보는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뭐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가장 서양 철학에서는 뭐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뭐 우리가 아는 뭐 스토아파, 뭐 에피쿠로스 학파, 뭐 소펜하우어까지 일관되게 욕망에 대한 입장은 뭐죠? 금욕주의죠, 그죠? 욕망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죠. 부정적인 것이고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다. 그럼 우리가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배웠죠, 그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시험 치고 했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더만 읽어보니까 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금욕주의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지, 물질적인 어떤 욕망을 억제하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금욕주의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철학들도 기독교의 철학이라든지 쇼펜하우어의 철학까지 이 욕망이라는 것은 절제되고 억제돼야지 넘어서야지 정신적인 성화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금욕주의 철학의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의미라고 하면 지금은 이런 식을 많이 넘어서고 있죠. 이걸 넘어서고 있고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많다 이거죠. 비판들이 많은 이유, 가장 대표적인 비판이 금욕을 시키는 그 동기가 종교적인, 도덕적인 요인인데 그 종교적인, 도덕적인 요인이 가장 존재론적으로나 정당하냐, 정당성을 띠고 있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 오히려 사람을 병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비도덕적이 아니라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철학자는 욕망의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공격적이고 파괴적이 되는 이유는 욕망을 누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욕망이 억압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이 되고 파괴적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욕주의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철학적인 사조, 욕망에 대한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한 두 사람 정도의 어떤 견해를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게 니체와 프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체는 욕망에 대해서 욕망을 극복하는 과정이 금욕이 아니라 어떤 우리 의식의 본질적인 항상 나오는 힘의 의지죠, 그죠? 힘의 의지에 대해서 욕망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철학적인 이야기라서 저도 그 깊이를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라는 거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의지를.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동력이라는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아니라 그 힘을 내려고 하는 그 의지.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참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발휘하는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이제 힘에 대한 의지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그게 우리 무의식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의 의지에 의해서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실현할 수가 있고 욕망의 제어나 욕망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고 조금 고상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폭력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은 이 방법으로 욕망을 실현하고 제어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라는 게 우리가 금욕적인 방법도 상당히 세련된 방법이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을 병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힘의 의지를 기품 있고 건강하게 실현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철학적으로나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들 가장 바람직한 그런 입장들이 거죠. 뭐냐면은 일어난 충동에 대해서 절제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욕망을 뭐 자제하고 뭐 이런 좋은 말들 이런 걸로 기품 있고 뭐 이렇게 고상하게 욕망을 실현하고 욕망을 뭐 자제하고 억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고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어떤 도의 세계를 떠나서 욕망을 대하는 어떤 자세, 철학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릭 프롬이 이야기하고 있는 욕망론이 사실 뭐 우리가 충분히 한 번쯤은 이렇게 경청해봐야 될 그런 이야기 같은데 에릭 프롬은 뭐 독일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연구를 하고 활동한 사람인데 이분이 지은 되게 유명한 책이 있죠, 그죠? 사랑의 기술. 우리가 대학교 가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진짜 연애를 잘해야 돼,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책을 구입을 하죠, 그죠? 구입을 하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그 책이 이제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그 에릭 프롬은 되게 이제 동양 사상, 특히 선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되게 수행자처럼 살았다고 그래요. 특히 유교나 어떤 선불교에 되게 심취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욕망을 바라보는 에릭 프롬의 인간관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독특하고 되게 선적이고 그런데 그 욕망, 그러니까 보통의 기존의 욕망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동물적인 욕망, 동물과 인간의 구별이 없는 본능적인 욕망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프롬은 욕망이라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그런 동물적인 욕망이 아니다. 그런 본능이 아니다. 이거지. 오히려 되게 약화된 본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약하다. 이거지. 물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어떤 욕망 자체도 동물적인 욕망하고는 다르다. 약화된 욕망이고 그거를 이성이 그 빈자리 약화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인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이성이 그 본능을 채우고 있지만 결국은 그 이성이 발달한 그 이성이 직면하게 되는 것은 뭐냐? 자기 존재에 대한 위협도 위협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죽음이다. 이거지. 죽음을 인식하는 그 이성. 죽음으로부터 그 비롯되는 무력감과 허무감. 그것이 본능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인한 그 무력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한 그 욕망의 본능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결합과 합일의 욕망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사랑이다. 이거 사랑의 기술에 나오는 거. 그래서 그 무력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존재와 존재에 대한 애정, 헌신, 사랑 이게 대한 욕망이다. 사람을 되게 선하게 보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초월과 창조 이런 것도 뭐 외울 필요가 없죠. 근데 제가 왜 외우고 있죠, 근데? 초월과 창조에 대한 욕망이다. 이거는 이제 뭔가 그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하고 인간의 인정받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새로운 걸 창조하고 인간을 위하고 또 인간을 움직이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욕망이 이제 잘못되면 뭐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지향과 헌신의 대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무력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이념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지향하는 그 욕망이 있어야 된다.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욕망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욕망의 본질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본능, 그 욕망이라는 것은 갈등 상황이라는 것은
이성과 욕망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욕망들이 서로 충돌하는 갈등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욕망들이 긍정적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명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면 그야말로 사랑과 인류애와 뭐 헌신, 자비 이런 것들로 가득 찬게 되지만 이거 반대 방향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욕망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종주의라든지 제국주의라든지 어떤 그런 차별주의 이런 것들로 폭력적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프로이 보는 욕망은 기존에 보는 욕망하고 좀 다른 이런 식으로 욕망을 세분화하는 이런 식의 욕망이다. 그냥 우리가 한번 경청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되게 제가 정말 무슨 대학교 때 교양 과목 듣는 그런 느낌인데